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바탕화면에 폴더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박스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파일은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 수가 없겠죠. 디렉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성 이전에 우리가 os, pass, exist로 이 녀석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재로 넘겨준 이 네임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경로에 존재하는지 알려줍니다. 자, 잠깐 초기화를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 코드를 열고 시작한 겁니다. 초기화된 상태에서 현재 이 코드가, 이 프로그램이 보고 있는 위치는 이 녀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폴더, 이 파일이 바탕화면 폴더 만들기라는 이 소스 코드의 파일이 존재하는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특정한 위치에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항상 이 프로그램은 자기가 실행된 위치에서부터 경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exist를 묻는다면 박스가 여기에 있는가 없는가 보면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 처음에는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os에 make directory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녀석에게 박스라는 이름을 넘겨주면 박스라는 디렉터리가 생길 겁니다. 자, 그 뒤에 다시 묻고 있어요. 박스가 존재하는지. 만들고 나면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true가 나오겠죠. 자, 이 녀석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먼저 해주고요. os를 임포트하고, 자, 실행을 해주면 false, true.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박스라는 디렉터리가 여기에 생겼습니다.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 폴더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삭제입니다. 동일하게 이름은 박스고요. 존재하는지 묻고 remove 디렉토리. 자, 이거는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네임을 주면 네임에 해당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해주고요. 네, 디렉토리를 삭제해주고요. 다시 한번 존재하는지 묻습니다. 자, 존재하는 상태에서 삭제하고 다시 물으면 이번에는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녀석도 실행을 해주면, 자, true, false, 그리고 박스라는 디렉토리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명령어,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pass, exist, make directory, 그리고 remove 디렉토리입니다. 이 세 개의 명령어를 가지고 이제는 조금 함수 형태로 보기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폴더 생성 함수인데요. 자, create directory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네임으로 이제 폴더의 이름을 넘겨주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폴더가 이미 존재하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라는 에러를 띄워줄 겁니다. 그래서 생성하기 전에 먼저 if문으로 현재 이 네임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not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들어주고 성공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 make 디렉토리가 해당 이름으로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만들고 나서 프린트로 success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녀석이 아니라면, 즉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에러 메시지를 띄워줄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존재한다라는 에러문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 함수를 정의했다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임으로 dir 디렉터리를 넘겨줄 거예요. 자,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success가 생기고, 네, success라는 출력문과 함께 실제로 디렉터리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디렉터리 A 라고 해도 당연히 success가 생기고 디렉터리 A가 생겨나겠죠. 근데 우리가 디렉터리 A를 방금 만들었는데 이 녀석을 한 번 더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뜨겠죠. 왜냐하면 디렉터리 A는 이미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create 디렉터리 함수는 이미 폴더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해주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make 디렉터리만 딸랑 쓰는 것보다는 create 디렉터리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삭제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미 삭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못하겠죠. 그래서 존재하는 경우에만 remove 디렉터리, 그리고 success 출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에러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삭제할 게 없다. 그래서 현재 이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쓸 수 있겠죠. 디렉터리를 남겨주면 자, 석세스가 생기고 dir이 사라졌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a를 붙여주면 이제 이 녀석도 사라지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사라졌고요.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을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미 없으니까 에러문이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크리에이트와 리무브를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만들고 삭제를 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경로가 바탕화면으로 이동이 되어야겠죠. 자, 이 녀석을 내리고 현재 여기가 바탕화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create 디렉터리와 remove 디렉터리를 하면 이 모든 작업이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바탕화면이 아니라 현재 경로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명령하기 위해선, 수행하기 위해선 현재 경로를 바탕화면으로 이동시켜야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경로를 이동시키는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게 바로 OS의 change 디렉터리였고요. 자, 현재 이 녀석이 제 바탕화면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move to main screen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녀석을 수행해주면은 내부에서 바탕화면의 경로로 change 디렉터리를 해주는 거죠. 자, 이때 나의 바탕화면 경로를 알고 싶다면 파일 탐색기로 들어가서 자, 내 PC에 바탕화면이 있죠.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바탕화면만 나오기 때문에 차근차근 들어가야 합니다. C 드라이브에서 사용자, 그리고 유저, 그리고 여기에서 바탕화면으로 들어가 주면 이렇게 전체 경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복사해서 넣어주면 저는 현재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실제로 이 녀석을 수행해주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폴더를 생성할 때 얘가 어디 생깁니까? 바탕화면에 생깁니다. 삭제를 하면 어디서 삭제됩니까? 바탕화면에서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번 시간에는 폴더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바탕화면으로 이동해서 또는 더 다양한 경로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로로 이동해서 이 명령어들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후에는 폴더를 한 번에 여러 번 그리고 한 번에 다 삭제해주는 그런 함수들을 만들면서 바탕화면을 좀 미친듯이 꾸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명령어를 알아보고 또 간단하게 함수도 만들어 봤습니다. 폴더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또 change 디렉터리를 이제 바탕화면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한 번만 호출하면 바탕화면으로 이동하는 함수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배웠던 녀석들이 딱 한 번에 하나씩만 만들어 준다면 이번에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고 한 번에 여러 개를 삭제하는 명령어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먼저 create directories부터 살펴볼게요. 복수형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이름을 받아서 한 번에 만들어주는 녀석인데 내부에 보면 우리가 그 전에 만들었던 create director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함수를 살펴보기 전에 여기부터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names에는 두 개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더 담아도 되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두 개만 넣어놨고요. 현재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호출할 때 names, 즉 이 녀석, 결국에는 이 녀석을 넘겨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names는 디렉터리 1과 디렉터리 2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반복문을 썼어요. 이 반복문은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 names 리스트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담겨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서 name에 담아줍니다. 즉, name이 첫 번째로는 이 녀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녀석이 되고
그 다음에는 될 게 없기 때문에 끝나버립니다. 따라서 이 반복문은 총 2번이 반복되고 한 번은 디렉터리 1, 두 번째는 디렉터리 2, 디렉터리 2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create 디렉터리에다가 한 번은 디렉터리 1, 두 번째로는 디렉터리 2를 준 결과와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수행해주면 이제 디렉터리 1과 디렉터리 2가 생성이 되는데 우리는 바탕화면에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먼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방금 이 함수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경로가 바탕화면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create 디렉터리즈를 실행을 해주면 자, 디렉터리 1과 디렉터리 2가 한 번에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에 삭제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호출되는 부분부터 봐볼게요. names는 그대로 동일하게 디렉터리 1과 디렉터리 2고요. 이 녀석을 remove 디렉터리즈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녀석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반복문을 할 때 여기에는 디렉터리 1과 디렉터리 2가 담겨있는 리스트가 왔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요소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반복문은 전체적으로 2번 돌 거고요. 첫 번째는 디렉터리 1, 두 번째는 디렉터리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함수는 remove 디렉터리에 디렉터리 1을 준 거, 그리고 remove 디렉터리에 디렉터리 2, 이 녀석을 준 거와 동일한 결과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면 success 그리고 2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게끔 해봤어요. 지금부터는 바탕화면으로 이동하는 것과 이 녀석을 명령어 단위로 사용을 해서 근사한 프로그램, 굉장히 간단한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로그램은 맨 처음에는 무조건 바탕화면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가지 폴더 이름들을 받아볼게요. 우리가 while을 할 수 있겠죠. while true를 하면 지속적으로 뭔가 입력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겠죠. 이때 우리가 names라는 빈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names에다가 우리가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서 이름을 하나씩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nput을 할 수 있겠죠. input 그리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자, 생성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stop 또는 stop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stop이라고 입력을 하면 나름대로 종료가 되는 건가 보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인풋을 받아서 names에 append 해주는 거죠. 자, 이 명령어는 어떻게 동작합니까? 자, 우리가 극초보자들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먼저 이 녀석부터 수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화면에 생성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뜨면서 입력창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 입력창에 이것저것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누르겠죠. 엔터를 치는 즉시 이 명령어는 그 입력된 값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입력된 값이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그러면 테스트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names에는 테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append는 리스트의 맨 뒤에 이 녀석을 넣어달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복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서 넘길 수 있다는 거고요. 아, 사실 이때 바로 넣으면 안 되죠. 바로 넣으면 안 되고 먼저 입력을 저장을 합니다. 스트링 잠시만요. s라고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if s가 stop이라면 브레이크를 해줘야겠죠. 이 반복문을 끝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names에 append를 합니다. 자, 반복문이 끝났을 때는 우리는 이 names를 가지고 create 디렉터리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방금 만든 네임즈를 가지고 전부 다 디렉터리로 만들어 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인풋을 받습니다. 삭제 키를 입력하면 삭제됨. 복구됨이라고 할까요? 복구됨.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remove directories를 사용합니다. 자, 이 names는 분명 아까는 이걸 썼지만 우리가 요 녀석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names가 이 녀석으로 이제 갈아 엎어지죠? 덮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names는 이제 이 녀석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만든 이 녀석이 될 겁니다. 자, 그 점을 유의하시고요. 자,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생성할 이름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box1 잠시만요. 그렇죠. 우리가 append에다가 s를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s를 주어야 append가 되겠죠. 아까는 비어 있었습니다. 자, 실행을 해주면 다시 box1, box2, 뭐 test1, test2, 디렉토리 1, 디렉토리 2, 디렉토리 3.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멈추고 싶어요. 그래서 스탑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입력했던 게 box1, box2, test1, test2, 디렉토리 1, 디렉토리 2, 디렉토리 3 이런 식으로 모두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우리가 마우스로 이걸 일일이 해야 했다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동작을 1번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한 번에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자, 이때 키를 입력하면 복구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아무렇거나 키를 입력을 하면 자, 어떻게 되나요? 모두 사라집니다. 왜냐면 모두 사라지는 명령어를 사용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한 컴퓨터의 그 파이썬에는 exist와 make directory, remove directory라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이 세 개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느껴야 하실 것은 이 긴 시간 동안 나는 고작 명령어 3개를 배웠다가 아니라 명령어에 대해서 응용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이렇게 예외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뭐 위에 거는 이 remove나 create 디렉터리는 하나만 만들고 하나만 삭제했다면 동일한 기능을 반복해주는 함수,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해주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응용이 가능하구나. 또 반복문을 이렇게 써서 뭐 할 수 있고 while문을 써서 내가 그렇게 입력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디렉터리의 이름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도 있구나. 이러한 응용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간 거기 때문에 상당히 학습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